안녕하세요. Beyond BYOD 고쌤입니다. 자, 오늘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구글 솔루션 외에 또 다른 온라인 도구들이 결합된 수업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클래스룸, 혹은 구글 슬라이드, 구글 문서 등이 활용이 되기도 했었지만 패들릿, 그리고 플립그리드, 지금은 플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그리고 게더타운 등등등이 활용된 뭐랄까 약간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준비했던 수업이었었고요. 이 수업의 기본적인 핵심 주제는 바로 융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영어 교사로서 영어 수업에 활용했던 그런 수업 과제들이 아닌 영어와 그리고 사회 문제를 결합시켜서 수업을 운영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사례인지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융합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융복합 수업에 대한 관심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는데요. 연구의 활동을 같이 함께 하면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융복합 수업의 주제로 어떤 걸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환경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융복합 수업을 운영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융복합 수업을 런칭을 시작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 수업 외에 또한 국제교류 활동에도 매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동일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교류교 학생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을 해봤었고요. 실제 이제 이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온라인상에서 각국의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먼저 협의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나 이런 국제 교육 활동인 경우에는 각각의 나라별로 타임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 도구들을 이용해서 모든 교사 혹은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죠. 제가 사용했던 플랫폼은 총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들렛,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립입니다. 자, 각각의 플랫폼들은 어떻게 활용했고 왜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 클래스룸에 공동으로 구축된 클래스룸에 초대돼서 가입을 해서 이 안에서 프로젝트 플랜을 함께 공유를 했었고요. 학생들은 클래스룸 내에서 자발적으로 함께 협업하는 학생들과 서로 인사말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교류 활동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커뮤니티 매핑을 위해서 구축한 패들릿입니다. 커뮤니티 매핑이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맵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맵상에 기록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지역사회 여러 가지 요소들, 예를 들어서 공용 화장실의 위치라든지 안전, 환경, 문화예술 정보 등을 사용자가 직접 기록하고 공유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주요 문제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활동에서 이제 쓰레기, 지역 사회에서의 쓰레기의 종류나 위치, 어떤 쓰레기 많이 버려지는 그런 장소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었고요. 패들렛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동일한 패들렛에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제 인도의 학생들이 구축한 매핑 지도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왼쪽이죠. 네. 오른쪽은 이제 한국의 학생들이 구축한 지도이겠죠. 그래서 서로 각각의 그 쓰레기 종류나 혹은 분포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이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플립그리드. 이게 이제 좀 바뀌어서 지금은 플립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영상 커멘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학생들과 혹은 참여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국 학생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다짐 내지는 한국에 대한 소개 이런 영상들을 함께 올리고 코멘트를 작성했었습니다.
네, 총 6개 나라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9개 정도의 4개 한국 학교와 그리고 나머지 4 개의 외국 학교들이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영국은 중간에 이제 탈락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SDG 그러니까 즉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었던 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과 함께 운영했던 쓰레기 매핑 그리고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사례인데요.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줄여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줄여지네요. 네. 으차. 네. 자 이렇게 주어진 특정 쓰레기의 위치를 체크하고 정보를 업로드한 다음에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과정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나름대로의 뿌듯함, 즉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뿌듯함을 얻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쓰레기 매핑 활동을 통해서 그 매핑됐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표 자료도 제작할 수 있었죠. 자, 실제 매핑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그 지도상의 특정 주제에 대한 매핑 데이터가 누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패들릿은 아니었고 매플러키 3 그리고 아마 구글 드라이브 어 그 뭐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이제 어 리빙 박스라고 불리는 어플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매핑 활동을 진행하고 바로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요 화면은 이제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했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아이들 팀 프로젝트 지난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슬라이드를 이용한 팀 프로젝트 아이디어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이 학생들은 이게 지금 저희 신성고등학교 지도입니다. 그래서 신성고등학교 내에 있는 쓰레기의 분포도라든지 문제점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었고요. 이 학생들은 전체적인 매핑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특정 쓰레기의 종류나 혹은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활동들은 이제 영문 번역을 진행해서 외국에서 교류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가이드를 했었고요. 미리 캔버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어, 학생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혹은 내용들을 이미지 형태로 포스터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특정 또 조원들은 이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포스터를 제작도 했었고요. 또 다른 조들은 이제 요즘에는 학생들이 이제 쇼츠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어 어떤 정보라든지 슬로건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영상을 제작해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실제 이제 카드 뉴스를 통해서 동일하게 캠페인을 운영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학교들 그리고 외국 학교들에 있는 학생들이 동일한 주제, 즉 쓰레기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를 했었고요. 연말에 Save Earth 그리고 Save Us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각기 학교에서 운영했던 환경 문제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들을 함께 메타버스에 모여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발표를 할 수는 없었고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운영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녹화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게더타운 안에 이렇게 컴퓨터라는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는 이러한 이제 객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상을 삽입해서 비실시간으로도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와서 발표 내용들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도구의 기능에 대한 안내보다는 전반적인 융복합 수업의 아이디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나눔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도구의 기능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교사가 실제 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수업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함께 지켜보시고요. 혹시 그 프로젝트의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과정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나 혹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